아이가 가진 습득 본능을 일깨워라. 노노옹야에서 공자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라고 말했다. 아는 것과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은 별로 연관성이 없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들 단어는 서로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단순히 아는 것보다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더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겁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보면 공부는 지식의 습득, 즉 아는 것에 그친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의 교육도 다르지 않다. 그리고 학교를 벗어나 직장과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부도 비슷하다. 공부는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밤을 새우며 책을 읽고 지식을 암기한다. 공부는 즐기는 것이라는 공부의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해본다면 우리는 모두 아는 것, 즉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 어릴 때부터 목줄에 매어 지낸 서커스단의 코끼리는 자라서도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얇은 목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고 각인시켜 놓은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공부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와 같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공부가 즐거움이 되는 경지. 공자는 노노의 첫머리 글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일러준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남이 알려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않은가? 이 글에서 공자는 자신을 즐겁게 하는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공부, 벗과의 교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이 바로 그것이다. 비록 학문과 수양에서 최고 단계에 이르렀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한다. 물론 남이 알아주고 높여주면 그처럼 즐거운 일이 없겠지만 굳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생각한다면 배움은 충분히 즐거울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다사는 노노 고궁주에서 이 문장의 원문인 학이 시습지 불열역고를 학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습은 학업을 익히는 것이다. 시습은 수시로 익히는 것이며 열은 마음이 즐겁고 통쾌한 것이다 라고 해석했다. 이 말은 공부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려준다. 특히 다사는 단어 열을 주역, 쾌괴에서 쾌의 뜻으로 보았다. 둑을 터서 물이 잘 흐르게 한다라는 뜻인데 오늘날 장애물이 제거됐다는 말이 여기서 파생되었다. 막힌 물이 잘 흐르고 장애물이 사라질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공부의 즐거움인 것이다. 새로운 것을 알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한다는 공부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공부 자체가 통쾌해질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공부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질 수밖에 없다. 공자는 자신을 일컬어 공부에 분발하면 먹는 것도 있고 즐거워서 시름도 잊으며 늙음이 이르는 것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평생에 걸쳐 공부를 계속했지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부 그 자체가 좋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부가 곧 삶이고 삶이 곧 공부가 되는 경지다. 아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넘어 공부와 덕을 쌓는 일, 그 자체가 삶이 될 때 가장 높은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통찰이다.
앞서 말한 공부가 즐거움이 되는 경지다. 뇌가 주는 상, 쾌락 보수물질.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이런 지혜는 그대로 적용된다. 현대 뇌과학에서 우리 뇌는 뭔가를 달성할 때 즐거움을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물질을 방출하는데 이것이 쾌락 보수물질이다. 우리 뇌가 스스로에게 큰 상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공부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공부가 습관이 된다. 이는 공부가 본업인 학생 시절에만 한정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학교를 벗어나 사회생활을 할 때 더욱 필요하다. 일상의 삶에서 항상 넘치는 호기심을 갖고 주위를 둘러보며 세상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삶을 풍족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서양에서도 공부의 어원은 한가함, 휴식이다. 결국 공부의 근원은 치열함이 아닌 여유와 휴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의 이런 법칙을 따르는 건 어려운 일이다. 안타깝게도 부모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여유와 휴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를 두고 부모나 학교를 탓할 수만은 없다. 당면한 성적이나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자녀들은 매여하는 공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공부가 주는 통쾌함과 즐거움, 휴식과 여유의 비결을 잘 활용한다면 짧은 시간에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공부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얻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시간이 즐겁기에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 책상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자녀에게 좀 쉬었다가 해 라고 말리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 얼마나 통쾌한 상상인가. 읽는 부모, 배우는 아이. 이런 원리는 아이들보다 부모가 먼저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가 생활에서 공부의 즐거움을 알고 공부를 습관처럼 하게 될 때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 자연스럽게 공부의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 속에 있는 배움의 본능, 아주 어릴 때부터 가졌던 진정한 지식 습득의 즐거움을 깨우치게 된다. 말을 시작하기 위한 옹알이, 신체적 발달을 위한 걸음마, 엄마와 함께 즐겁게 익혀나갔던 말 공부와 글 공부. 하나하나 깨우쳐 갈 때마다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무한한 즐거움을 안겨주었던 것이 공부다. 이처럼 자신에게 내재해 있던 공부의 진정한 본능이 깨어나면 강요하지 않아도, 무거운 의무감을 심어주지 않아도 아이는 자연히 책상 앞에 앉게 된다. 부모나 선생님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습관처럼 책을 잡게 되는 것이다. 조용한 저녁 시간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을 읽고 공부하는 가정을 상상해보라.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인가. 상상만으로도 행복할 것이다. 공부가 얽어매는 굴레가 아니라 자발적 동기가 되면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다. 공부의 즐거움을 빨리 찾고 터득할수록 행복한 삶이 된다.